안녕하세요. 노건입니다.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오늘 2월 2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한 밤 9시경에 지금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차를 빌려가지고 서울에 잠깐 일을 보고 다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 2시 정도에 출발했던 것 같은데 오다가 제가 뭘 놔두고 와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서 가서 다시 물건을 챙기고 서울에 오니까 7시 정도 좀 넘어서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 좀 보고 이것도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만나요 광장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는지 길이 좀 많이 막혔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 설 지났고 설 동안에 또 엄청 큰 축하할 일이 있었죠. 또 U23 제 올림픽 9년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요즘 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좀 지금 좀 다들 행복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많이 좀 즐기거나 여행도 못 가고 뭐 놀러도 못 다니고 그러잖아요. 지금 날씨도 따뜻하고 좋은데 또 이제 입춘 전 살짝 추워진다는데 그래도 빨리 신종 코로나가 빨리 좀 해결이 되고 좀 우리에게 좀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아까 그 올라올 때는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었어요. 사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지금 2월 2일까지 중간중간 영상도 계속 찍긴 했었는데 먹고 사는 게 또 바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유튜브를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거기다가 제가 또 1월달에 열심히 뭐 한다고 했는데 좀 제가 이런저런 뭐 빚도 좀 있고 돈이 나갈 때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이런 다른 좀 사치품이나 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 없었는데도 이게 좀 잘 이것저것 갖고 나니까 지금 현재 휴대폰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인터넷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아마 이 영상은 찍고 그 와이파이가 되는 곳으로 가서 또 작업을 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영상을 뭐 별도의 컴퓨터나 이런 게 마땅히 구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고 바로 이제 휴대폰으로 편집을 해서 바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솔직히 뭐 이렇게 막 많은 노력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영상도 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우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에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오늘 올라올 때는 그냥 라디오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떠드는 걸 좋아해서 이게 제가 여러 도를 거치다 보니까 라디오 주파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걸 매번 찾고 정리하고 하는 것도 좀 힘들어서 거의 충청북도 거의 경기도 다 와서는 1시간 반, 2시간 동안 혼자 계속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혼자 막 인터뷰 하는 것처럼 그냥 혼자 막 주저리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걸 막 했었는데, 아까 일 다 보고 내려가는 길에 문득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다 배터리가 닳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내비 없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올 때도 그렇게 왔었고, 그래도 혹시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제가 쓰는 수첩에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분기점마다 길 이런 어디로 빠져야 되는지 이런 것만 좀 간단히 적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건데, 솔직히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했어요. 뭐 내비게이션 없이 이렇게 장거리를 가본 적이 있긴 했는데, 그건 군대에서는 어차피 휴대폰 이런 걸 못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고, 근데 그때 이후로는 또 처음이고, 이제 그런 걸 할 그런 것도 없잖아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요즘 뭐 내비 있겠다 뭐 있겠다 뭐 굳이 그럴 일이 없는데, 근데 사실 제가 서울 와서 일을 본 이유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장님 트럭을 또 빌려서 온 이유가, 제가 전에 살던 고시원이 있는데, 제가 좀, 좀 급하게 지방으로 짐을 싸서 내려오다 보니까 딱 필요한 생필품들, 뭐 옷, 뭐 책, 이런 것만 가지고 오고, 좀 그 외에 굳이 뭐 급하지 않은 물건들은 안 놔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월세를 두 군데다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내는 거랑 고시원이랑 이렇게 내고 있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사실 제가 이게 노가다를 하고 돈을 벌면은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정리를 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시작되면은 2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상도 저는 제가 노가다에서 건물주 되기라는 영상이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뭘 교육하고 뭐 강의하고 이럴 거는 솔직히 마땅히 뭐 없죠. 뭐 저도 뭐 이런 사업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해봤다고 하지만, 지금 제 위치에서는 아직 뭐 정말, 저는 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제가 거의 한 가장 밑바닥에 있지 않을까. 뭐 제가 전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용 등급도 최하고 지금 10등급으로 뭐 저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뭐 빚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런 상황을 빨리 이제 이겨나가기 위해서 또 계속 바쁘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영상을 많이 안 찍었었고요. 그 전에는 노가다가 없다 보니까 주로 뭐 비료 나르는 일, 무슨 뭐 냉장고 같은 이런 이삿짐 나르는 일, 뭐 인테리어 공사, 벽지 공사, 그냥 이렇게 좀 계속 그냥 하루하루 일을 계속 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반장님께서 2월달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10일 전, 그러니까 정확한 날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2월 10일 전, 그러니까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중에는 무조건 시작을 한다 이제. 그래서 준비를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는 좀 반장님도 이렇게 20년 30년 가까이 노가다를 해오시면서, 원래 이렇게 설 때 이럴 때는 원래 일이 없는 거라고 제가 계속 반장님한테도 재촉하고, 뭐 어리광 아닌 어리광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마음 편하게 좀 다니엘 할 거면 하고, 좀 웬만하면 좀 쉬는 걸로 해라. 왜냐면 2월달에 공사 시작되면은 진짜 일요일도 못 쉬고 진짜 계속 일할 정도로, 뭐 한 달에 하루 정도밖에 못 쉴 정도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이 서울 고시원에 있는 짐을 못 빼올 것 같아서 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전사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원래 계획대로면은 6월달에 월급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급한 계속 그 밀린 이자, 그러니까 원금까지 못 갚더라도 이자를 갚고 이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서울에 가서 짐도 빼고 그 고시원 비용도 다 처분을 하고 할 생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반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거 차를 빌리고 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날에 저녁에 서울에 왔다 가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제가 서울 올라간다고 하니까 반장님도 그리고 주변 분들도 요즘 신종 콜레라 때문에 마스크를 써라, 조심히 갔다 와라, 이게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운 내서 서울 갔다가 지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제가 지내는 곳까지 내려가면은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과속을 해서 아니면 그냥 정시간으로 가는데, 정 속도를 맞춰서 가는데 그렇게 걸려요. 저도 올라올 때도 이게 계속 그 같은 걸로 왔거든요. 저 급한 것도 아니고 저는 운전하는 걸 또 엄청 좋아해요. 제가 군대를 운전병으로 나왔고, 운전병을 간 이유도 제가 운전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 면허증을 따게 된 이유도 노가다 일을 하면서 그때 일했던 그 반장님이 면허증을 따라 그랬어요. 제가 현장에서 막내인데 그 당시 20살, 21살 이랬으니까 완전 막내인데, 그때 현장이 어디 공단 무슨 화력발전소 중축공사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발전소 외에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서. 근데 그 발전소도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걸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 선이 엄청 굵고 큰데, 그걸 이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땅에 이렇게 터널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터널은 아니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으니까. 터널을 만드는데 그 공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서 하다 보니까 밥을 먹거나 중간중간에 참이라고 하죠. 중간중간에 간식을 챙겨 먹고 할 때 가지러 가려면은 걸어가면 또 한참 걸리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막내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일하시는 삼촌분들이 갔다 오시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그게 꼭 법이 막내야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팩트는 제가 그 삼촌들보다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들이 한 10분, 5분 차로 타면 금방 갔다 오니까, 그 갔다 오는 시간 동안에 제가 현장에 있는 것보다 삼촌들이 현장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모셔다 하나 더 받고, 그러니까 그 일하는 효율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허를 따라 그러셔가지고 그때 면허를 따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그 연습을 저는 현장에서 한 것 같아요. 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출퇴근 때, 그리고 반장님 또 중간중간에 주차장 이런 데서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수월하게 잘 땄죠. 저는 진짜 쉽게 땄어요. 한 번에 떨어진 것도 없고, 진짜 무슨 파죽지세처럼 이게 팍팍 따버렸거든요. 그냥 가서 공부, 필기, 실기, 도로주행 끝 딱 이렇게 따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현장에서 아침에 이제 반장님 피공하고 이러시면은 제가 운전해서 현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반장님이랑 삼촌들 다 술 드시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집에 가고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운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운전을 하면은 왜 좋냐면은 생각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좀 서투신 분이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운전 초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면 긴장이 많이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운전을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또 오래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자. 이거 그냥 제 노건 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뇌가 열에 그러니까 100%를 쓸 수 있으면은 그 중에 한 20-30%만 차 운전에만 신경을 써도 아무런 사고 없이 길도 안 잃고 다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눈은 있고 그냥 딴 생각은 있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도 그냥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표지판 보고 여기구나, 일로 들어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숨 쉴 때 우리가 신경 안 쓰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80%에서 70%는 제가 혼자 이렇게 말을 떠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시간을 많이 써요. 게다가 저는 또 군대를 운전병으로 갔다 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는 또 엄청 운이 좋았어요. 운이 정말 좋았어요. 그 군대 간 썰을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뭐 이미 유튜브를 보신 분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군대를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미래에 뭐 보실 분들 중에서는 아직 뭐 군대를 안 가시거나 아직 이제 막 20살이 되셔가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사업하면서 느꼈을 때는 요즘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안 가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쭉 그냥 알바만 하고 그렇게 사회생활 바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이게 뭐 가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리고 노건이라는 영상을 찍는 이유도 꼭 노가다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노가다라는 직업은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봐도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걸 동의를 안 해주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잖아요. 뭐 그리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시고 그런 분도 정말 대단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땐 그랬어요. 제가 그냥 노건이 느꼈을 때는 일하면은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일 하면은 바로 딱 떠오르는 게 노가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가다라는 걸로 정말 투자도 하고 이렇게 미래도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주가 되는 이런 과정이 정말 가능하다면은 미래에 꼭 취업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정말 꼭 이런 노가다 일이 아니고 다른,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좀 많이 무시할 수 있고 남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좀 기대? 그리고 희망?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노가다를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그때 당시 저는 대학교를 그만두고 뭐 휴학계를 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관뒀어요. 그냥 관두고 노가다를 시작하면서 거의 뭐 그때 완전 생 겨울이었거든요. 눈 엄청 오고, 지금 올해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만 예전보다는 그 평년 대비보다는 많이 안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추웠어요. 막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하다가 그 이런 다른 일도 그러겠지만 건설업도 저는 뭐 주로 목수나 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해봤지만 그 당시 일했던 데는 노가다 목수였으니까, 목수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뭐 거푸집, 그러니까 그 폼을 이렇게 세우고 시멘트를 붓고 이렇게 틀을 만드는 일인데, 그 시멘트에다가 이 틀을 세우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도면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이게 측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사인펜이나 이렇게 펜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먹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두꺼운 실에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그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표시된 선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눈이 엄청 와버리면은 안 보여요. 근데 그것도 눈을 치우면서 하는 거는 눈이 조금만 왔을 때고, 폭설 막 이렇게 막 내리면은 안 되거든요. 정말 추웠는데, 그렇게 뭐 노가다를 하다가 뭐 솔직히 취업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근데 나이가 차니까 군대는 가야 되고, 뭐 하다가 군대도 제가 그때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검을 받고 그
병무청에서 그게 뭐라고 하죠? 그 군대 오라고 이렇게 문서가 날라오잖아요. 우편이 와요. 그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 문서 오면 아씨 얘 욕하면 안 되지. 나 뭐 됐다. 군대 가야 되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받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받고 제가 해외 봉사를 갔어요. 뭐 이게 제가 병역을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해외 봉사 이런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로 해외 봉사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병역 이게 미뤄지고 이제는 뭐 기다려도 이게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날라오면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안 날라와서 신청을 하려 보니까 소위 보직이라고 말하거든요. 군대 보직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그때 뭐 이런 거기도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 우선은 보병은 아무나 갈 수 있으니까 보병. 그리고 제가 과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교를 생물학과를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물화학병, 그러니까 뭐 화학 무기를 만든 건 내가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화학병이라고 있더라고요. 화학병. 뭐 이런 화학 이런 걸 연구를 하는 병이 있죠. 군대에 필요한 화학병 그리고 운전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 군대도 가기 힘들었어요. 군대도 제가 거의 뭐 육수만에 갔거든요. 육수?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게 지원을 받을 때마다 지원하고 떨어지기를 반복해서 6번째 만에 갔어요. 그리고 그게 붙은 게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 수송병이죠. 운전병을 붙어서 갔는데 저는 뭘 아는 게 없으니까 그때 처음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경산인가? 제2수송교육단? 뭐 그런 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 훈련소 때는 광주에서 있었는데 광주 31사단인가? 그 훈련소에서는 진짜 기본 병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이제 특수보직이다 보니까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 보직 훈련을 받으러 또 5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가요. 그때 경산에 있는 뭐 제2 수송부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가자마자 이런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 이것저것 전데 거기에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거기 설문조사 란 중에 군대 오기 전에 사회에서 운전을 몇만 킬로 이렇게 몇 킬로를 했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도 좀 약한 분야가 숫자거든요. 웃겨요. 사업을 한다는 놈이 숫자가 약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치수. 저는 아직도 제 발 사이즈가 잘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매번 다 신어보고 고르거든요. 또 옷 치수. 옷 치수는 진짜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이거 맞는 것 같아 사가지고 버리거나 환불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치수를 잘 몰라요. 제 몸무게도 잘 모르고 제 키도 잘 모르고 그냥 제 키는 군대 신검 때 쟀던 그 키 그대로 아직까지도 계속 기억하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키로수를 적으러 하는데 제가 뭘 알아야죠. 해본 거라고는 집에서 현장까지 왔다 갔다 현장 안에서 뭐 왔다 갔다 뭐 간식 가지러 갈 때 왔다 갔다 이런 거 말고는 모르니까 솔직히 1000km가 뭔 건지도 몰랐고요. 그때는 뭐 10,000km가 뭔 건지도 모르고 전 지금도 그래요. 500km, 1km면은 걸으면 되지 않나? 이러거든요. 저는 몰라요. 서울 사시는 분들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 살 때 송파구 잠실 세내역 쪽에 살았었는데 천호역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갈 때는 약속 있으니까 차 타고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갔다가 올 때는 제가 걷고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를 최고로 생각해요. 저는 산책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km, 2km는 그냥 가까운 거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더 그런 걸 몰랐죠. 뭐 몇 킬로를 써야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탔다고 생각하는 거고, 몇 킬로를 써야지 뭐 얘는 운전도 많이 안 해봤네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때 뭐라고 썼지? 천몇 킬로 썼나? 어쨌든 뭐 얼마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막 뭐 몇만 킬로 이렇게 막 많이 썼던 애들은 이게 그 운전명도 세 분류로 나눠져요.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게 소중대예요. 소중대. 소형은 소위 이제 이런 군용 큰 차는 절대 안 몰고, 뭐 승용차나 이런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군대 간부님들, 이런 간부님들은 개인 운전병들이 있는데, 그런 간부님들 개인 운전병으로 가는 사람들, 그게 소형. 그래서 이런 그 당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설문지에서 키로수를 많이 적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소형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소형 가면은 뭐 당연히 군대가 뭐 다 힘들죠. 다 힘든데 그 운전병들 안에서는 소형이 소위 꿀이다, 진짜 꿀보직이다. 왜냐면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일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간부 들어가서 저녁 내내 한 간부님만 이렇게 모시는 거죠. 간부님이 차만 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님을 어떻게 보면 소위 그냥 잘 만나면은 진짜 꿀 빨다 오는 거고, 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다 오는 거고, 정말 까다롭고 막 무서운 간부님 만나면은 뭐 어쨌든 그런 거, 막 그런 거예요, 소형. 그리고 중형, 대형으로 나눠지는데, 중형은 주로 이제 군대를 아시는 분들 오죠. 근데 요즘은 또 여자분들 군대 용어를 많이 알더라고요. 뭐 두돈반이나 4~5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두돈반, 그러니까 2.5톤, 그다음에 1과 4분의 3톤, 그러니까 좀 보통 이런 덤프트럭 같은, 그러니까 작은 트럭 같은, 그러니까 뭐 병력 수송이나 이런 물자 수송하는 차. 그리고 대형은 진짜 큰 차, 엄청 커요. 15톤 이런 거는 사람을 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그런 15톤 차를 두 대를 붙여놓고 그 트렁크라고 하죠, 뒤에. 그 트렁크에서 축구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두 개를 붙여놓고 그렇게 큰 차를 몰아요. 그리고 그런 차나 특수차, 예를 들면 크레인이나 뭐 뒤에 달고 다니는 차들, 그런 차들은 일반 차랑 운전하기 좀 다르다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근데 좀 그렇게 분야가 나눠져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중형을 맡았죠. 중형이, 소형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 대형도 운전을 잘하는, 중형은 좀 그냥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어요. 애매하게 그냥 운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갔죠. 저는 이제 천안에 있는 탄약 부대를 갔었거든요. 그 탄약 부대는 서울, 경기 일대 군부대에 탄약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부대인데, 저는 중형차로 가서 중형차를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도 진짜 처음 갈 때 진짜 무서웠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군대 들어갔을 때는 패급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패급. 그러니까 패급이라는 말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 쓰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군대 안에서,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소위 말할 때 사람에게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뭐 A급, B급, C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얘는 진짜 뭐 어떻게 못 쓰겠다 하는 사람들 패급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뭐 A급, S급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군대 처음 갈 때 패급이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뭐 일도 제가 빨리 못 배우고, 저는 듣고 배우는 것보다 제가 진짜 해봐야지 좀 배우는 성격이다 보니까 일도 진짜 늦게 배우고, 말은 잘 듣는데 이게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패급이라는 소리를 듣고 한참 지내면서, 그때 요즘은 동기별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등은 2등병씩, 상병은 상병씩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내무반에서 해가지고 병장 바로 옆에서 막 이름을 자고 이랬었거든요. 선임들한테 막 혼나기도 많이 혼났죠. 당연히 일 못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전역할 때는 S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아 진짜 우리 부대에 너 같은 애 없다 라고 소리를 듣고 전역을 했었고, 그래서 전역 당시에 저는 뭐 그런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부대에서는 진짜 드문 게 있었는데, 제가 전역한 전날에는 간부들이 저를 그 외박을 시켜줘가지고 영외에서 제가 그때 간부들이랑 술을 먹었거든요. 저 전역한 날 그때 우리 부대 대장님 오셨지, 1중 대장님, 2중 대장님, 3중 대장님, 5중 대장님, 그리고 그 각 중대 행보관이까지 다 오셔가지고 저 술 따라주고 그때 술 취해가지고 막 부대 들어가는데 막 오대기가 와서 실어가고 그랬어요. 욕 진짜 먹었어요 그때. 오대기 간부님이 야씨 내가 훈련도 아니고 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나와야겠냐면서 막 그래서 소리 듣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진짜 뭐 저는 진짜 감사하죠. 그때 대장님이나 간부님한테 정말 감사하죠.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었냐면은 제가 또 잔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그런 게 있었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군대 갔을 때, 군대 딱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어차피 운전병으로 갈 거면은 내가 그 부대에 대장님을 한번 모시는 운전병을 한번 해보자. 아무리 그냥 운전병을 하는데 아니 21개월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21개월 동안 하는데 내가 이것도 대장님 한번 태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갔었고 그렇게 자대를 갔었는데 처음에 욕을 진짜 먹었죠. 일을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혼자 한창 그 노랭이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면 2주 동안 이렇게 노란색 견장을 차줘요. 그리고 이제 신병이라고 이제 뭐 일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 적응 기간이죠. 적응 기간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쫙 둘러봤어요. 다른 병사들, 그러니까 다른 선우님들이 안 하는 게 뭘까? 내가 그것만 하자 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경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경례는 그냥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등병대가 어느 정도 내가 좀 이제 좀 이 구조도 알고 간부들을 좀 알았을 때, 그때부터는 어떤 간부를 만나고 어떤 상을 만나도 누가 중대장인지도 몰라. 나는 신병이라 누가 중대장님인지도 모르고, 중대가 또 하나뿐만 아니라 엄청 많거든요. 나는 본부중대였다. 본부중대. 그러니까 중대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보관도 엄청 많고 간부도 정말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는 또 CP라고 해가지고 그 부대를 총괄하는 뭐 총무팀이나 이렇게 하는 그 또 다른 그런 게 있어요. 몰라, 구분 안 가요. 신병이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세하관에 있는 선배 군번도 다 못 외웠고 선배들 이름도 다 못 외웠고 지금 군가도 제대로 못 외웠고 뭔지도 모르는데 복무신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간부들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병사들은 짝대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간부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간부들만 볼 때마다 맨날 충성! 아침 충성! 좋은 아침입니다. 점심에는 충성! 점심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녁에는 충성!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격려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뻐해 주겠지가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간부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걸 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막 군대에서도 막 이런 그 내부 부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선임들이 막 갈구기도 많이 하고 막 간부들끼리 문제 있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군대 안에서도 계속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병역 이런 생활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병역 문화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충성할 때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충성 뒤에 뭐 인사를 하는 게 좀 더 좋다 이런 거를 교육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 교육을 착실히 따른 거죠. 그냥 계속 꾸준히. 근데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시켜도 잘 안 해요. 누가 밖에서 야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고 한다 해서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저는 그걸 한 거죠. 첫 번째가 그걸 한 거고, 두 번째는 선임이 안 시켜도 내가 좀 힘들어도 이건 원래 내 성격이 좀 그래요. 원래 이거는 노건 제 성격이 좀 그런데 좀 그래요. 좀 가만히 있으면은 좀 그래요. 뭔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 사무실에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어. 저는 이제 막 신입사원인데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사무실에 전등이 막 깜빡깜빡 나갈 것 같아. 난 저걸 갈아야 돼. 저걸 그냥 누구나 다 봤을 거야. 근데 나는 저걸 놔두면은 일이 안 돼요. 좀 그런 성격?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또 저는 또 성격이 좀 낯가림도 심하고 좀 사람들 칭찬 이런 걸 잘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옆구리 왜 이렇게 아프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뭐 평소에도 그러고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주로 그냥 얘기를 해도 그냥 같이 일한 사람들한테 같이 뭔가 했었어도 이 사람이 한 거라고, 이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하지, 제가 뭐 이렇게 막 저는 제 자랑을 잘 안 해요. 뭔가 그런 걸 좀 엄청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좀 막 낯간지러해요. 오글거리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이게 잘하는 거다 나쁜 거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제 성격이 그런 걸 잘 못해요. 남한테 못하겠어요. 그런 거. 남 칭찬은 잘해요. 남 칭찬은 잘하는데 제가 하고 이렇게 막 티내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괜히 막 속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그랬죠. 이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생활관에서 신병이 한 명씩 있죠. 왜냐면 신병을 다 한 곳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생활관마다, 그때는 내무반이라가지고 병장부터 1인명까지가 모두가 다 한 방에서 있다 보니까 그 신병을 골고루 넣어줘요. 그래야지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그 계급이 분류가 되니까요. 잠깐만요. 천안동구 있잖아.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주로 이제 생활관에 신병이 한 명이에요. 웬만하면. 저도 한 명이어가지고 그때 신병 대기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군대 가면은 군대라기보다는 자대 훈련소에도 그렇구나. 군대 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제식, 그러니까 경례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각 잡는 걸 배워요. 각 잡는 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라떼는 말이야. 제가 군대를 다닐 때는 군번 이런 거 필요 없고 군가 필요 없고 각 잡는 거, 청소하는 거, 그걸 진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그런 거 했죠. 맨날 매일 점호를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매일 점호도 하고 매일 하는데 그때마다 각 잡아라고, 각 잡으면 뭐라 하고 혼내고 막 기합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어차피 지금 내무반에 있는 선임들이 평생 선임이거든요. 평생 같이 갈 선임이고, 내가 좋든 싫든 평생 이 선임들이랑 같이 저는 21개월이었거든요. 21개월을 지내야 되는데
어쩌저쩌나 어쨌든 저쩌나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이제 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병 대기 때도 선임들이 아침에 막 이러죠. 아침에는 검사를 안 하니까 대충 개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 대신 제가 다시 개드리고 다시 각 잡아드리고 뭐 청소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고 뭐 좀 그냥 성격이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막 이게 결벽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잘 못 봐요. 그냥 눈에 거슬리는 거, 튀어나오는 거. 또 안 하고 참으라면 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벽증은 아니에요. 그냥 나도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청소를 한 번에 몰아서 깨끗이 싹 해놓고 또 며칠은 이렇게 좀 더러워도 그냥 그대로 지내다가 또 한 며칠 뒤에 또 싹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눈에 거슬려요. 그런 건 내가 잘 못 참아서 이렇게 각 잡고 그냥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티 안 나게 그런 걸 많이 했죠. 최대한 선임들 안 혼나게 하려고. 다른 사람과 선임들까지 내가 신경 쓸 뭐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머리가 좋진 않았고요. 그냥 우리 생활관에 있는 선임들 나중에 안 혼나게 안 좀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중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제가 또 성격이 뭔 일을 맡겨놓으면은 그 일부터 먼저 끝내놓고 내가 다른 걸 하지 그걸 미루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있지. 좀 굳이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일이면은 굳이 당장은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일, 그리고 뭐 전문적인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좀만의 돈을 들이면은 어떤 전문가한테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이면은 다 그런 거를 많이 전문가분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편이고 저는 좀 그런 편이죠. 그래서 주로 그 군대에서 이렇게 일하거나 신병 때는 솔직히 뭐 보직이 완전히 없어요. 그냥 맨날 청소하고 풀 뽑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잡일하는 거죠. 군대에 있는 잡일할 때도 제가 후임이긴 하지만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신병이잖아요. 같이 왔던 동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걔들한테 그냥 뭐 형 동생 하는 거죠. 그 우리 동기들끼리는 동기들끼리 일할 때도 그냥 제가 뭐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냥 뭐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야 너 이렇게 하고 나눠서 하자. 굳이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다 여기 몰려 있으면은 일 효율만 떨어지니까 뭐 그래 그럼 이건 내가 맡아서 할게. 나머지는 너희들이 딱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더 빨리 끝나겠다. 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선은 우리 내무반 선임들이 나를 선임들이 나를 엄청 달궜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엄청 달궜죠. 패급이라고 이 새끼 존나 패급 들어왔다고 됐다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선임들이 우선하여간에 그런 거죠. 뭐 다른 내무반 선임들이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신병들이랑 나랑 노고는 저렇게 하는데 누구는 뭐 쟤는 노고는 이렇게 막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군대에서는 신병이 하는 일이 많아요. 뭐 당연히 일도 나눠서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굳은 일은 또 신병한테 시키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고 그 당시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뭐 그때 당시는 뭐 막내니까 당연히 좀 굳은 일도 먼저 맡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뭐 저는 뭐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게 가장 좋다. 뭐 노가다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할 일이면은 그냥 마음 써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덜 힘들고 재밌고 군대 생활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내무반에 있는 선임들이 먼저 그렇게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내무반 선임들은 나를 패급이라고 얘기해도 다른 선임들이 야 저 너고는 야 저렇게 잘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칭찬하니까 어수선하다고 우리 내무반 선임들도 당연히 같이 생활을 하니까 제 부족한 면을 더 자주 보시죠. 그러니까 자주 보게 되죠. 제가 같이 뭐 워낙 오래 지내니까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부정을 더 자주 보다 보니까 더 막 얘기를 하지만 주로는 뭐 그렇게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선임들도 칭찬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은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선임들이 뭐 이것도 부조리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당시 부조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군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빨래나 이런 거를 매일매일 하게끔 해요. 이게 막 잘 안 쌓아두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군대라는 이런 단체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그런 게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어떠한 누가 그 군대 안에서 좀 비위생적이거나 좀 이런 게 있다 보면은 병이 생기면은 그 병이 또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뭐 요즘은 개인 침대를 쓰지만 그 당시 내무반에서는 그 한 이 쭉 넓은 그 바닥에 다 같이 붙어서 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빨래나 청소 각 잡는 거를 진짜 신중하게 보고 매일 저녁마다 청소 상태, 위생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군대에서 관물대라고 군대 관물대를 이렇게 다 빼요. 다 엎어요. 그래갖고 막 다시 정리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걸 부조리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당하지 않았다는 거. 나는 그런 거는 좀 물론 그냥 괜찮지. 그냥 뭐 이걸 내가 어디다 갔어 나 그랬어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거는 진짜 뿌듯했던 것 같아요. 군대 있으면서 한 번도 그걸 그러다 보니까 더 선임들이 얘는 저 트리플 S급이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뭐 실상은 그게 아니었지만 뭐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이 저를 이뻐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이뻐해 주셨고 간부님들한테도 맨날 아침에 간부님한테 충성 좋은 아침입니다. 뭐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고 그 간부님을 점심때 또 만나도 충성 정말 맛있게 드십시오. 뭐 저녁에 만나도 충성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부들도 저를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저 새끼 저거 처음에는 뭐 오버해 또 또라이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얘는 진짜 얘가 착실하네 이렇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진짜 쉬운 건데 뭐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 법칙은 그거거든요. 남들보다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딱 하나만 잘하면 눈에 띄어요. 남들보다 어려운 거 전혀 아니야. 너무나 쉬운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거를 딱 하나만 내가 하면은 남들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런 개수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은 저는 어느 순간에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 전혀 다르게 하는 거죠. 이제 천안 분기점이 왔네요. 여기서 이제 광주 전남 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이 엄청 많대요. 중형으로 들어가서 어느 날 이렇게 또 일과를 하면서 저는 그때 신병이라 이제 신병이 저는 짧았어요. 신병이 2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리고 바로 일병이 넘어가는데 일병 때도 뭐 제대로 된 운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이게 잡일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송관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송 운전부는 수송병이고 수송부가 있고 수송부의 대장님이죠. 대장이라 표현이 아니라 수송부 관리하시는 감독관님이 수송관님이 계시는데 그 수송관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너 일로 와봐요. 네, 수송관님. 일병 노관입니다. 딱 가니까 저기 딱 부르더라고요. 가지고 이게 제가 아까 소형, 중형, 대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형, 중형, 대형 말고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은 이제 그 나누는 파트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몰게 되는 차가 있잖아요. 그 차를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소형 같은 경우는 그 지프차라고 해가지고 레토나라고 부르는 차가 있어요. 지프차 레토나. 그리고 중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2톤 반, 4, 5톤. 그리고 대형은 뭐 5톤. 뭐라고 어떻게 부르더라? 내가 대형은 잘 몰라서 15톤 이렇게 막 부르거든요.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잘 기억을 잘 못해요. 저는 그런 걸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수송관님 부르시더니 저 이렇게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수송관님 지프차 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알았어요. 지프차가 뭔지. 당연히 알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 저는 뭔 소리야? 지프차가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송관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형차 하는 거라고. 근데 솔직히 솔직히 제가 느끼는 거지만 군대에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군대에서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하고 서울에 있을 때도 이제 막 군대 가는 애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진짜 많이 만났어요. 고등학생 애들. 네, 고등학생 애들이 군대 간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이거 군대 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무조건 그 얘기 하거든요. 무조건 그 얘기. 진짜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만 네가 진짜 눈 감고 빡시게 하면은 너 진짜 나머지 군생활 편해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야, 군대에서는 진짜 안 되는 거 없다고. 뭐든 가능하다고.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구나.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가 만약에 그것도 당연히 군대라는 그런 곳에서 저를 받아줘야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에 대한 꿈이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을 살려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저는 그냥 계속 군대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군대에서 간부 생활로 진짜 오래 하셨었고 저는 군대가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없는 삶은 맞아요. 그냥 계속 군대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참고 그런 것만 좀 익숙해지면은 저는 군대라는 곳이 정말 매력있다고 생각했어요. 군대에서는 솔직히 내 능력만 있으면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송관님이 지프차 소형차를 해보지 않을래? 이래서 당연히 오케이를 했죠.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시끌시끌해졌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어떻게 선임이 바뀌는 거예요. 내후반 선임은 그대로지만 중형차 선임이었다가 이제 수형차 선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수형차 선임들이 다시 저를 교육시켜주고 다시 하면서 근데 진짜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유격이나 이런 혹한기 이런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도 손님들이 많이 편하게 해주셨거든요. 편하게 해줬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도 부대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에는 이런
뭐도 복잡해요. 얘기하면 복잡한데 우선은 우리가 부대에 들어가면 각 중대에 배치가 돼요. 중대에는 이제 병사들이 있고 분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대 총 관리하는 당직 사관이 있고 당직 부사관이 있고 근데 이 또 중대를 전부 다 관리하는 이 부대를 총 관리하는 저녁에는 당직 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당직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소형 운전병 이제들은 뭐 이런 대장님이나 이런 운전을 맡기 전에는 이제 계속 그런 당직 사령 운전병을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밤낮이 완전 바뀌어요. 밤낮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저녁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저녁 먹고 6시? 정확한 시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 먹고 임무 투입이 돼서 밤을 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당직 사령님이 총수 시간에 이렇게 막 순찰 돌면은 뭐 운전해서 각 중대, 그러니까 부대가 워낙 크니까 각 중대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순찰도 돌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뭐 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대 안에서 훈련을 진짜 많이 해요. 뭐 큰 훈련부터 작은 훈련부터 뭐 정해져 있는 정기 훈련부터 비정기 훈련부터 당직 사령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저 더 위에 부대에서 정확한 이런 주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렇게 훈련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부대 어디서 화재 발생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실제로 그 가까운 중대에 실제로 전화를 해요. 실제로 전화를 해서 화재 발생 훈련 상황이다. 빨리 화재 발생 이러면은 그때 매일 오대기라는 게 있는데 오대기가 출동을 하고 부대에도 중대에도 매일 그 중대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을 하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이제 그 훈련을 계속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밤을 새고 아니면 또 저녁에 무슨 일이 날 줄 모르니까 병사들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군장을 제일 편하게 장사 일 하면서 훈련 때도 맨날 싸우거든요. 누가 당직 사령할래?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꼭 이게 돌아가라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훈련 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뭐 선임들이 많이 사령을 그 당직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힘든 이런 유격이나 이런 훈련을 안 가도 되니까 그런 훈련을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선임들이 모르겠어요. 아직도 왜 그런지 이해는 안 가는데 선임들이 이런 훈련을 가고 저를 당직을 시켜줬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엄청 잘 해줬어요. 진짜 고마워요. 저는 제가 뭘 막 선임들한테 해준 건 없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도 뭐 어떡해요. 저도 잘할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당직만 난 진짜 뭐지? 한 4-5개월 한 것 같은데 한 2달째 3달째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하늘 나는 기분으로 뭐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히 중간에 돌아가기도 했는데 막 자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그 대장님 운전병이 돼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대장님 운전병을 했었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간부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동기가 없어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저는 동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장님 운전병을 하면은 원래 제가 지내던 중대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대장님 사무실에 있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예 중대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런 문서적인 것까지는 모르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서류상으로도 그 부대로 아예 옮겨지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활은 거기 옮겨져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반년 가까이 같이 지내던 동기들이랑 멀어지는 거죠. 아예 따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중에 중간에 갑자기 만나는 거고, 아니 못 만나는 거. 그래서 저는 좀 저녁할 때 혼자 저녁을 했어요. 동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기가 없어요. 동기들 뭐 언제 저녁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내다 보니까 동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동기가 없었고, 대신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생활을 운전병, 그리고 그 보급계, 서무계, 이게 정확히 보급계, 서무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게 딱 3명하고만 지내요. 3명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엄청 가까워지고, 대장님이랑 엄청 가까워지다 보니까 대장님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뭐 리더십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더 좋았던 거는 또 대장님이 일과를 안 나고 이러실 때는 제가 좀 자유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시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주말 일과 이런 거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대장님이 연락 오면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 쉬고 있다가도 대장님 전화 와서 야 부대 왔는데 유병소로 나와 이러면은 저는 유병소를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대장님을 모시는 운전병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 다 쉴 땐 못 쉬어요. 왜냐면은 대장님이 남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대장님이 다른 병사들이 다 쉴 때 또 이런 걸 또 순찰을 다니시거든요. 뭐 병사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병사 입장에서는 대장님이 오고 이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곤한 거도 쉬고 싶으니까, 쉬고 싶은데 대안이 이렇게 오면은 뭐 청소도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좀 귀찮은 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면은 당연히 대안이 모시고 봐야 되니까 그게 제 일이니까 그런 건 없는데, 대신 평소에 대장님이 매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서류 작업도 많이 하시고 뭐 통화도 많이 하시고, 또 밖으로 또 부대 밖으로도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 이렇게 또 부대 밖으로 나가는 일도 자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기도 했지만, 또 남들 일과 시간에 내가 개인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군 생활 동안에 저희 부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나왔어요. 저는 판타지 소설 이런 걸 잘 안 읽는데, 그 자기계발서나 역사서 이런 걸 다 읽고 읽을 게 없어서 그때 내가 막 판타지 소설 이런 것도 그때 접해봤고요. 또 일반 소설, 문학 소설 이런 것도 그때 처음 이런 소설 책을 읽으면서 소설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를 처음 느꼈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책을 다 읽고 나왔죠. 뭐 주말에 쉴 때도 나는 솔직히 남들 다 쉬고 놀고 이럴 때도 저는 대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쟤도 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언제나 그 군복을 안 입고 그냥 편하게 쉴 때 입는 옷을 입고 있어도 저는 늘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남들처럼 이렇게 푹 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일요일에 또 계속 책을 빌려서 보고, 이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막, 지금은 책 읽는 게 좀 느린데 한창 책 읽을 때는 책을 진짜 빨리 읽고 정말 이해를 또 잘 됐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역을 하고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원래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제가 전역을 하면은 후임이 들어오고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이게 뭔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선임은 저를 한 2주 정도를 선임이 뒤에서 그냥 동승만 하고 제가 운전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근데 여기 이번 대장님은, 제가 있던 대장님은 뭐랄까, 제가 전역하는 바로 그 전날까지 제가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역하는 그 전날까지 후임이 뒤에 타 있고 제가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대장님이 회식이 있는데 너 외출 좀 받아와라 이래가지고 고기 사주신다고 나갔는데 가니까 이게 뭐야? 막 모은 중대장님 행복관님 다 와 계시고 그때 막 와 진짜 많이 먹었죠. 고기랑 술이랑 많이 먹었고 그러고 저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군대 있을 때 돈이 월급이 한 병장이 15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5만원. 근데 매달 10만원씩 모았거든요. 이른명 때는 11만원? 막 10만원 이랬었는데 그때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저는 휴가를 안 나갔어요. 휴가 나갈 때도 휴가 나갈 때도 저희 형이 용산에 카투사로 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랑 저희 형이랑 군대를 거의 일주일 차이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다른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 뭘 해도 빨리 해야 되지만 군대는 절대 형보다 빨리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친형이 1월 말 제가 2월 초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바로 일주일 뒤에. 그래가지고 형도 계속 등산할 중에 형은 카투사를 가가지고 용산에 그래서 휴가 때 형도 부대 가서 지내고 그다음에 거기는 그 평일에도 본인 포함 2명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같이 와서 있을 수 있거든요. 안에 가면은 뭐 미군이라 식당도 있고 뭐 당구장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지낼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차에 기름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몰라서. 근데 우선은 기름값을 보고 너무 비싸면은 그냥 다음까지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 우선은 한번 봐볼게요. 차 빌린 반장님 말로는 이런 휴게소가 더 싸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한번 봐봐야겠네요. 결과 4,425원인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한번 모르겠어요. 혹시 나 차 멈추면 안 되니까 더 싼 데를 봤던 것 같은데 겁이 나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넣고 가야 되겠어요. 넣고 몰라요. 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넣고 가겠습니다. 넣고 3만원만 내주세요. 잠깐만요. 시동끄 예, 카드 여기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왜 내려갔죠? 아까 방지턱에서 그럴 수 있죠. 됐네. 네, 감사합니다. 먹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사라지고 그냥 잃어버렸다 내도 아니라 생각하고 진짜로.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게요. 예. 잠시만요. 카메라 조정하고 다시 킬게요. 잠시만요.